앞에 쪽에 유형이 4개 정도 남아있는 건 알고 있거든? 근데 그 4개를 또 다시 전환했다가 나가느니 차라리 함수분을 조금 더 좀 탄탄하게 좀 나가도록 할게.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설명할 게 또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라서 그래서 이쪽 부분을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하자고.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닐 수밖에 없는 게 기본적으로 2차 함수라고 하는 녀석의 생김새 자체가 지난 단원이었던 2차 방정식과 또한 그렇게 다르지가 않아. 그래서 눈으로 봤을 때 그렇게까지 어색하기만 한 단어는 아니라서 조금은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약간 친근함이 좀 약간 커. 생각보다 단어 자체가. 자, 앞쪽에 개념 부분이 있는데 뭐 따로 더 읽지는 않고요. 뒤쪽에 가서 유형 풀면서 정리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부분은 정리 꼭 하시고 자, 우선 첫 번째 882번입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처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무엇이어야 된다? 일단은 문제가 뭐를 물어보고 있대? 2차 함수가 되는 걸 물어보고 있대. 근데 2차 함수고 뭐고 간에 일단 무엇 먼저 하자? 정리. 자, 1번 같은 경우는 몇 차 함수다? 1차 함수라는 걸 볼 수 있겠고 2번 같은 경우 전개를 하면 식의 모양이 어떻게 변하는 걸 볼 수 있다? y는 4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물론 지금 식 자체가 4분의 1의 x제곱이라고 적지 않고 4분의 x제곱 이런 식으로 적는 것 또한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도록 합시다. 자, 3번 같은 경우 앞쪽에 있는 식 x제곱 더하기 5x와 x제곱과 맨 뒤에 마이너스 x제곱이 정리가 되면 3번 같은 경우는 y는 5x라고 정리할 수 있겠지. 됐어요? 자, 또한 4번 같은 경우는 x제곱이 어디에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분모에 있다. 하나 기억을 합시다. 정리했는데 x가 분모에 있다. 이거는 아예 취급하지 않는다는 점. 됐죠? 자, 5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앞쪽과 뒤쪽의 식을 전개하는 게 가능하겠지. 앞쪽 전개하면 뭐가 돼 일단?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6x제곱 x제곱 마이너스 그러니까 앞에 마이너스 때문에 마이너스 2x로 변하겠죠. 상수함도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고 x제곱이 사라지는 걸 볼 수 있겠지. 그럼 식이 어떻게 돼? y는 마이너스 8x 더하기 8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몇 차 함수다? 아까 얘기하다 말았지만 3번도 1차 함수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 정리했더니 2번인 걸 알 수 있다. 이게 사실 중학교 1학년 때는 1차 방정식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는 연립방정식의 모양들에 대해서 이제 요구하는 것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많았었거든 사실상. 근데 이제까지 누적했던 거랑 그렇게 다르지 않은 문제다 보니까 사실 큰 설명이 없어도 충분히 가능하지. 맞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T가 조금 많이 납니다. 여기서 T가 좀 많이 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Y는 어쩌고저쩌고 하는 아직 정리가 안 된 식에 대해서 함수에 대한 함수식에 대해서 얘가 뭐가 됐으면 좋겠대? X에 대한 2차 함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럼 2차 함수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우리는? 자, 근데 이게 지난 2차 방정식 단원에서도 이미 진행이 됐던 부분이야. 뭘까? x제곱 더하기. 자, 바로 쓸게. x제곱의 개수가 어때야 된다? 했었어. 잘 생각해봐. 0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야. 했지? 했던 거 맞지? 근데 이게 어려워. 이게 생각하는 것보다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떠올리는 것 자체도 어렵고 말하는 것도 어려워. 그러니까 땡겨서 자꾸 써주려고 해주셔야 한다는 거. 2차 방정식이나 2차 함수, 2차 함수보다는 2차 방정식이 훨씬 어렵게 나오긴 할 거거든. 자, 일단 그렇게. 자, 일단 식 정리 먼저 해보면 어떻게 돼요? 그럼 식이 y는
마이너스 3a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2 더하기 5x 제곱이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정리가 조금 더 되죠. 뭐끼리? ax 제곱 더하기 5x 제곱이 뭐가 가능해? 동류항 연산이 가능하겠지. 그럼 정리가 어떻게 되는 걸 볼 수 있어? y는 a 플러스 5의 x 제곱 마이너스 3ax 더하기 2까지. 근데 얘들아, 이게 되게 익숙한 느낌이 들어야 돼. 얘가 이렇게 정리되는 게 뭐뭐뭐 x제곱 뭐뭐뭐 x 딱 정리가 깔끔하게 됐잖아 지금 보면은. 그치? 근데 아까 조건이 뭐였어? x제곱의 개수 누가? A 플러스 a 플러스 5가 뭐여야 된다? 0이 아니어야 하니까 a는 뭐가 아니어야 한다? 마이너스 5가 아니어야 된다. 그래서 a 값이 될 수 없는 후보는 1번이다 라고 할 수 있다. 자, 여기에서 봐줘야 되는 키포인트는 식 정리를 명확하게 여기까지 했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까 소율이가 대답했던 얘기가 지금 이차함수가 될 조건에서 선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x제곱에 대해서, 그러니까 딱 이 표현대로 했지 나는. 그치 보면은. 근데 대부분들 어디서 끝내? 이거 0 되면 마이너스 5면 0 되는데 그래서 마이너스 5다. 이게 아니라고. 오케이? 알겠어? 정리를 한다는 거, 그리고 2차 함수에 대해서 x제곱의 개수가 0이 아니라고 표현을 하는 거, 이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야 한다는 거. 그렇죠? 그냥 끝내시면 안 됩니다.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이것까지 준비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과정이야. 오케이? 자, 다시 이때 2차 함수 fx가 2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5라고 했을 때 무엇이? f의 마이너스 2가 3을 만족을 한대. f의 마이너스 2 무슨 뜻이야? 근데 너무 단순해. 자, 봐봐. 왜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냐면은 분명히 할 수 있는 게 있는 이야기인데 너무 디테일하지 않아. 거의 바꿔준 말 그대로 실행을 해줘야 되거든. 그럼 뭘로 바꾸면 될까? fx의 x 자리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결과가 뭐다? 3이라고. 근데 중요하게 좀 여기고 싶은 것은 fx의 x 자리에다가 대입을 했다는 거죠. 됐어요? 그럼 윗줄에서 식이 어떤 식으로 다시 변경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 fx에서의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했으니까 f의 마이너스 2는 됐어요? f의 마이너스 2는 x 자리에다 그대로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4이 8 빼기 2a 더하기 5가 3을 만족을 한다. 다시 정리. 13 마이너스 2a가 3을 만족을 하니까 a 값이 5를 만족을 한다. 이것만 공부하는 거야, 이것만. 여기는. 여기 동그라미 꿀렁꿀렁 치고 있는 여기만 공부를 하는 건데, 다들 여러분들 보면 뭐 보고 있어? 필기해 이렇게 하면은 내가 지금은 좀 그래도 여러분들은 적응돼가지고 이걸 쓰지. 그지? 이걸 적응해서 쓰잖아. 근데 전에 적응 안 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는 맨날 뭐만 쓰고 있어? 이것만 쓰고 있는 거야. 다음에 보면 풀어? 못 풀어. 그러니까 그걸 알으라는 거야. 왜 못 푸는지를 들어야 돼. 한 번 보면은 왜 못 푸냐면은 한 번 본 식이 이건데 이게 왜 나오는지를 알아야 되는 건데 이게 왜 나오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나온 식을 봤는데 이걸 또 어떻게 만들어내? 천재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린 이걸 보고 해야 된다. 무슨 뜻이었다? fx의 x자리에다가 어떤 특정 수를 대입하는 문제였다. 자, 다시 이번에는 893번입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2차 함수입니다. 다시 한번 묻지만 함수가 뭐다? 함수는 뭐야? 함수는 뭐다?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자, 그럼 2차 함수는 합쳐서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바로 포물선 그래프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적는 부분들은 필기할 것들이 좀 있고 그 필기 부분도 테스트에 집어넣습니다. 당연히 정리 좀 더 해보면, 자, y는 ax제곱이라는 꼴입니다. 자, 이때 y는 ax제곱에서 a가 양수인 경우랑 a가 음수인 경우를 보여줄 수 있는데 a를 뭐라고 부른다 이때? 원래 바로 x제곱의 개수라고 부릅니다. a가 양수일 때는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a가 음수일 때는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되고, 요걸 우리는 아래로 볼록, 요걸 우리는 위로 볼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한 줄 더, 이때 절대값 a가 클수록 폭이 좁아집니다. 아, 클을 했어야 되는데 미안해. 폭이 중요한 게 아니라 클수록 폭이 좁아진다고 했어야 되는데. 야, 아사상은 이쪽 아니야? 저 무궁아파트 시유 앞에 있는 거 아니야? 아, 됐어요? 됐어요? 자, 봐봐. 잘 봐요. 지금부터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할 거야. 봐봐. 이거는 뭐다? 적을 거야. 알겠지? 적을 건데, 여러분들이 그 필기에다가 쌤이 공식으로 쓰라고 일단은 제공을 해줄 건데, 외우는 건 필요한데 왜인지를 알면서 그걸 통해 공식을 써줘야 돼. 그래야 오래 갑니다. 자, 지금부터 그 이유를 보여줄 건데, 자, 일단 첫 번째 하나 먼저 얘기를 해보자. 자, 우리가 일단 여기다가 뭐를 할 거냐면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점들을 찍어볼게. 점들을. 그럼 y는 x제곱은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 x에다가 0을 넣으면 0, 몇이나? 0, 1, 2, 3, 뭘 넣는 거야? 알아 몰라. 자, 대입을 한 거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하면 숫자값이 이렇게 쭉쭉 올라가고 할 거 아니야. 됐지 여기까지? 근데 그 점들을 찍어봤더니 0, 0, 1, 2, 4, 3, 9, 5, 25. 5칸 갔더니 25칸. 10칸 갔더니 100칸. 어때? 오른쪽으로 가는 투자 비용에 비해서 엄청 올라가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쭉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어떤 모양을 띈다? 이런 식으로 곡선 형태를 띠게 된다. 됐지? 됐죠 여기까지? 이런 곡선 형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다? 포물선이라고 부를 겁니다. 됐어요? 자, 봐봐. 자, 다시 얘기할게. 봐봐. 지금 내가 뭐 얘기한 거야 쌤이?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를 보여준 거야. 어떻게 보여줬어? 숫자를 대입을 뿅뿅뿅 다 해봤더니 점들을 찍어본 거야. 학교 지금 이차함수 안 나갔지? 네. 이차함수 안 나갔지? 함수 배울 때 그 과정이 한 번 있을 거야. 모든 종에다가 한번 찍어주는 과정이. 근데 그거 할 때 이것 때문에 하는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 자, 좀 더 가볼게. 자, 그럼 이번에는 내가 x제곱의 앞에 있는 개수를 마이너스 음수로 한번 바꿔볼게. 그럼 x에다가 0 넣으면 0,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그런 식으로 나가니까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4. 근데 나오는 값들이 어때? 방금 내가 쌤이 얘기를 했던 대입했던 그 결과값이랑 반대, 부호만 반대인 값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주어진 오른쪽 지금 있는 이 포물선의 모양에서 찍힌 점들이 모조리 다 어떻게 찍혀? 부호만 반대로 찍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디 찍히는 거야? 이쪽으로 아래쪽으로 찍히기 시작을 하니까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생겼다? 이런 식으로 생겼다. 자, 한 번 더 얘기를 할게요. 지금 뭐 보여준 거다? 그래프의 모양이 왜 이런 식으로 생겼는지에 대한 이유야. 여기까지 됐어요? 왜 이런 식으로 생겼는지에 대한 이유야. 됐어요?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그럼 그 결론적으로 뭐라고 할 수 있다? 여기 앞에 있는 x제곱의 개수 부분이 양수이면은 그래프는 이런 식의 모양으로, 음수이면은 그래프는 이런 식의 모양으로 띈다는 걸 일단은 처음으로 이야기한 거라. 됐어요? 됐어요? 여기까지? 이때 이렇게 생긴 그래프의 모양을 무슨 볼록? 아래로 볼록. 이렇게 생긴 그래프의 모양을 위로 볼록이라고 하는 거야. 됐죠? 자, 그럼 얘기를 해볼게. 얘는 어떤 모양? 아래로 볼록. 얘는 위로 볼록. 얘는 아래로 볼록. 얘는 위로 볼록. 얘는 됐죠? 이게 1번이야. 됐지? 자, 근데 여기서 다시 자, 이번에는 다시 여기도 한번 읽어봐. 절대값 A가 클수록 폭이 좁아진다. 어이? 절대값 A가 클수록 폭이 좁아진대. 근데 절대값은 잘 모르겠고 일단 이거를 A가로 바꿔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 오케이? A가로 한번 바꿔서 얘기해볼게. 상황을 보려고. 근데 A가 뭐였어 지금? X제곱의 개수야. 맞지?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 X제곱의 개수가 양수야. 그러면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어? 아래로 볼록. 음수면 위로 볼록이에요. 맞지? 자, 그럼 다시 해볼게. 자, 이번엔 뭘 볼 거냐면은 일단 아래로 볼록이 포물선이 나오는 건 이해를 했지? 맞지? 자, 그때 내가 여기다가 y는 x제곱을 한번 그려볼게요. 됐습니까? 그럼 이 위에다가 쌤이 한번 y는 2x제곱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 이번에. 그런데 y는 2x제곱은 y는 x제곱은 x가 1일 때 즉 1, 몇을 지나? 1을 지나. 그치? 그리고 0,0, 0,0을 지나는 상태야 지금. 알겠지? 이거 좀 편의상 조금 편하게 일단 얘기하긴 했는데 좀 이따 다시 얘기를 할게. 1,1을 지났지. 근데 얘는 1, 몇을 지나? 2를 지나지. 그치? 그럼 y는 3x제곱은 1, 몇을 지나? 3을 지나. 그럼 y는 10x제곱은 1, 10을 지나는 거야. 그럼 그렇게 x값이 1일 때의 점만 나열을 해봐도 x제곱의 개수가 커지면은 분명히 어때? 폭이 좁아져. 그러니까 그것도 좋은데 x제곱의 개수가 크면 어떻게 돼? 올라가는 폭이 어때? 엄청 가파라지지. 근데 반대쪽도 있으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야? 폭이 좁아지는 느낌이 나는 거야. 근데 a가 클수록이라고 써있어? 아니지. 절대값이잖아.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면은 이번에는 임의로 y는 마이너스 x제곱을 한번 그려볼게. 그럼 현재 x제곱의 개수가 뭐야?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쌤이 임의로 y는 마이너스 2x제곱을 이번에도 한번 그려볼게. 얘도 똑같이 이번에도 1, 마이너스 1을 지났거든 원래. 됐지? 그럼 y는 마이너스 2x제곱은 1, 몇을 지나? 마이너스 1을 지나니까 얘도 마이너스 이쪽으로 가는 게 폭이 좁아지는 거야 밑에서. 됐어요? 됐어? 왜 좁아진다고? 숫자 값이 커지니까 더 밑으로 내려가거든. 그러니까 폭이 좁아지는 거야 위쪽이랑 반대로. 맞죠? 근데 얘들아 마이너스 1이 크니 마이너스 2가 크니? 마이너스 1. 1이 더 크지. 근데 우리는 폭이 더 좁아지는 이유가 뭐야? x제곱의 개수에서 숫자 부분이 커지니까 폭이 좁아지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숫자 부분 때문에 폭이 좁아지는 거잖아. 숫자 부분 때문에. 여기까지 됐어? 그러니까 숫자만 신경 써야 되잖아. 그래서 절대값을 쓰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 자, 요 요소가 일단 적히는 게 일단 필요합니다. 됐죠? 자, 그럼 문제로 가볼까요? 문제로 가보면 어떻게 돼? 자, 893번입니다. 자, 이차함수 중 그래프가 어떻게 되면서? 무슨 뜻이야? A가 음수. 양. 조금 더 한글풀이로 A가를 다른 말로 붙이면 X의 개수가 X제곱. X제곱의 개수가 뭐면서? 그러니까 음수. 음수이면서. 됐지? 폭은 어땠으면 좋겠대? 넓었으면 좋겠대. 그럼 그 중에서 뭘 찾는 거야? X제곱의 개수가 음수면서. 음수이면서 폭이 넓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 절대값 A가 가장 작은. 근데 A를 안 쓰기로 했잖아. 그럼 뭐라고 해석할 수 있겠어? 폭이 가장 넓다는 얘기를. 절대값 X제곱. 그렇지. X제곱의 개수의 절대값이 어땠으면 좋겠다? 가장 작은. 가장 작은. 맞지?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돼? 충분히 이해됐어? 자, 그런데 봐봐. 이 두 가지의 말을 합쳐볼까? 분명히 그랬잖아. X제곱의, 머리 써봐. 잘 써봐. X제곱의 개수는 음수가 되는데 절대값은 가장 작았으면 좋겠대. 그럼 묻고 싶은 출제 의도는 뭘까? 마이너스 X제곱의 개수의 절대값?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자, 써봐. 지금은 아직 못하니까 얘기를 해줄게. X제곱의 개수가 가장 큰 음수가 되는 거야. 이해돼? 이해돼? 왜냐면 봐봐. 음수인 거는 빼박이지. 근데 두 번째 줄에 뭐가 있었어? 절대값이 작았어야 되잖아. 근데 음수들 중에 절대값이 제일 작은 수는 가장 큰 쪽에 있는 수야? 작은 쪽에 있는 수야? 작은. 절대값 마이너스 3과 절대값 마이너스 5 누가 더 커? 절대값 마이너스 5가 크지 않아? 그럼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3은 누가 더 커? 마이너스 3. 이해 안 됐어? 이해 안 됐어? 우리는 절대값이 가장 어떤 수를 구할 거야? 작은 수를 구할 거잖아. 음수 중에서, 그지? 근데 음수 중에 절대값이 작은 수는 어떤 수야? 실제로 그 수들은 음수 세계에서는 0에 오히려 가까워. 그지? 즉
제 수직선상에서 오른쪽에 있다는 거잖아. 됐니? 됐어? 그러니까 이 말이 되는 거야. 빨리 얘기해. 이거 이해 안 됐다 잘. 됐어? 네. 된 거야? 됐어? 얘들아, 이거 수업 돈 내고 듣는 거야. 어? 나 가끔 얘기하지만, 너 물어봤는데 모르는데 일단은 끄덕이는 것만큼 등신짓이 없어. 한 번 더 물어볼게. 잘 안 됐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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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종이 괜찮아? 자, 그럼 어떤 걸 구하면 돼? 일단 음수인 거 요거 세 개 중에 가장 큰 음수 고르면 되겠네. 가장 큰 음수 뭐야? 5번. 이건 못 도와줘. 아, 가장 큰 음수를 구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주지 않았어? 5번이 가장 큰 음수야? 2번. 아가 아니라 진짜로 이거를 이 문제를 이렇게 라이트하게 바꿀 때까지 그 노력을 해놨는데 자 1, 2, 3 중에 누가 제일 커? 1이요. 이거랑 진배 없는 거야 지금 대답이. 이걸 이해한 게 맞는 거야? 야 지금 여기서 절대값 얘기를 왜 하며 절대값의 얘기가 나왔어도 가장 작은 이었었고 그걸 벗겼는 걸 이해했느냐고 물어봤는데 된다고 해놓고서 지 혼자 절대값을 한 다음에 지 혼자 큰 걸 하는데 내가 그럼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어 이제? 나랑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지금? 현종아 좀 긴장해야 돼 너. 야 내가 다시 얘기를 해볼게. 지금 방금 이렇게 써져 있던 얘기로도 풀 수 있었지 우리. 그치 여러분? 맞지? 근데 이대로 풀지 않고 한 번 더 이 내용을 바꿔버렸지. 그치? 그래서 한 줄로 분명하게 정리를 했지. 그래서 내가 계속 되물었잖아. 이해가 됐냐고. 충분히 안 됐으면 다시 설명을 해주려고. 그치? 근데 다 오케이를 했지. 그치? 오케이를 했지.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의 이 과정과 이 과정이 이해됐다라고 해서 듣고서 그래서 물어봤는데 반대 거를 얘기해 놓은 다음에 지금 해봐서 절대값? 장난합니까? 정답 몇 번이야? 2번이 되겠죠. 이게 무서운 거야. 중3 수학부터가. 중3 수학부터는 계산이 아니야. 지금 여기서 니네 뭐 계산한 거 있어? 근데 내가 여기서 지금 공을 들이고 있는 과정이 뭐야? 저기 써져 있는 걸 읽었더니 해석할 게 있었지. 그치? 이대로도 풀 수 있었지. 더 바꿔봤지.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못 와 사실 지금. 근데 여기까지 와야 조금 더 폭넓은 풀이가 가능한데 바꿔놔도 안 읽어. 아니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이거 세우라고. 눕히라고. 들으라고 하면 들고. 응? 그런 간단한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넘어가 볼게요. 896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한번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두 점을 지날 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시 어떤 그래프가 어떤 점을 지날 때 다시 어떤 그래프가 점을 지날 때 뭐 해준다? 맞아요. 대입을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진리 같은 얘기를 해줄게. 진리 같은 얘기. 잘 들어. 함수는 뭐다? 그래프다. 그래프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
맞아요. 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점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게? 바로 좌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x 좌표 또는 y 좌표. 근데 x 좌표나 y 좌표, 그러니까 점이 몇 콤마 몇 이런 식으로 나오는, 지금 문제처럼 마이너스 1 콤마 4 이런 식으로 점은 x 좌표와 y 좌표로 이렇게 따로따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야. 됐어요, 여기까지? 근데 x 좌표와 y 좌표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점으로 만들어 줄 수 있어? 무조건 대입. 결론적으로 뭐 해야 된다? 대입해야 된다. 물론 지금은 대놓고 대입하는 문제라고 나와져 있지만, 자, 한 번 더 다시 보면 이 참수의 그래프가 이 점을 지날 때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뭐 해주면 돼? 데이트. x자리에다가 뭘 대입? 마이너스 y자리에 뭐 대입? 4. 4를 대입을 하면은 a 값이 뭐가 되는 걸 볼 수 있다? 4. 4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럼 a자리에다가 그대로 4를 대입해서 식을 다시 한번 가지고 옵시다. 그럼 식이 y는 4x제곱이 됐지 지금. 네. xy자리에다 뭘 대입할 수 있다? 3. 콤마 b를 대입을 할 수 있다. x에다가 뭘 대입하자? 3. 3을 대입을 했더니 뭐가 나와? 36의 값이 b를 만족을 하겠죠. 그래서 a 값이 4일 때 b의 값이 36을 만족하니까 더해준 a 플러스 b를 40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900입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보기의 이차함수 중 그래프가 x축에 서로 대칭인 것이라는 문제가 보입니다. 됐죠? 어디에 대칭? x축에 서로 대칭인 거. 그런데 다시 질문. 얘는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위로. 얘는? 위로. 얘는? 아래로. 얘는? 위로. 위로. 얘는? 아래로. 얘는? 위로. 안 급해. 하나도 안 급하거든. 이걸 막 시간을 막 하면서 구구단 게임처럼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 정확하게 양수야 음수야 정확하게 보고 하라는 거야. 됐죠?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 더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게 하나가 더 있어. 바로 뭐냐면, 다시 아직 안 쓸 건데 미리 한번 쓸 거야. y는 ax 제곱은 뭐야? 바로 꼭지점이 0,0인 포물선입니다. 당연히 다시 쓰고 하나 더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건 함수는 뭐라고 했어? 우리? 함수는 뭐다? 그래프입니다. 함수는 어차피 그래프야.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지. 기억은 그럼 어떤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꼭지점이 0,0인 포물선인데 현재 x제곱의 개수가 뭐야? 마이너스 2. 음수잖아.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 거야? 꼭지점이 0,0일 때의 위로 볼록인 포물선이 되겠지. 됐니? 다시 x제곱의 개수가 뭐니까? 음수니까. 됐지? 자, 다시 이번엔 니은을 한번 그려볼까요? 얘는 그러면은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다? 0,0. 이걸 왜 고민할까? y는 ax 제곱의 꼴은 무조건 꼭지점이 0,0입니다. 됐어요? 네. 됐지? 다시 니은은 그럼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 0,0. 0,0인데, 자, 다시 지금 기억을 여기다가 그린 상태잖아. 그럼 주어진 이 니은은 기억과 똑같은 위로 볼록이면 맞지? 맞지? 그런데 폭은 더 좁아져 넓어져? 봐봐. 자, 다시 봐봐. 절대값을 써서
폭이 좁아지는 클수록 폭이 좁아졌다고 한 이유는 뭐 때문인 거야? 부호가 바뀌면 헷갈려 하기 때문인 거야. 근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 좀 더 쉽게 가자.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대한 부호는 방향만을 보여주는 거야. 됐어요?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방향만 보여주는 거야. 뭐만 보여준다고? 양수 음수는 방향만, 그리고 숫자는 폭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라는 거야. 오케이? 사실 이걸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알려주는 거거든 원래.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라고 그냥. 자, 그럼 정리가 어떻게 돼? 니은은 어떤 식이 되는 거야 그러면? 위로 볼록인 폭이 2분의 1인 녀석인 거야. 그럼 폭이 2인 녀석보다는 더 좁아, 넓어져? 넓어지는 거야. 숫자가 작아졌잖아. 그럼 힘이 없는 거야. 셀수록 더 이렇게 누른다고 생각을 하자고, 폭이 좁아지게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x제곱은 어떻게 되겠어? 조금 더 퍼져 있는 상태가 되겠지. 자, 이번에는 3분의 4x제곱입니다. 일단 그래프에 얘는 뭐야?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인? 꼭지점이 0,0인 어떤 볼록인?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입니다. 그리고 폭은 어느 정도? 3분의 4로 가지고 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으로 뭐 한 요 정도로 이렇게 생겼다,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 됐죠? 자, 리을 잠깐 생략하고 이번엔 미음으로 가봅시다. 자, 미음은 그럼 어떤 그래프야? 꼭지점이 0,0이고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인데 폭이 2 정도가 되는 거야. 됐지? 야, 근데 아까 기억이 뭐였어? 똑같이 꼭지점이 0,0이었고 위로 볼록인데 폭이 어떤 정도의 수였어? 폭이 2였잖아. 맞지? 맞지? 마이너스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왜냐면 이미 위로 볼록 얘기를 했지. 그걸 겹쳐서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얘를 보고서 얘 무슨 색이야? 근데 왜 고민하는 거야? 이 색깔을 부를지 이 색깔을 부를지 고민을 하는 거지. 근데 그럼 선택이 사실상 3가지 정도가 되는 거잖아. 빨간색을 부르든가 좀 더 비중이 높은 회색을 부르든가, 그게 아니면은 회색 펜인데 빨간색이 나오는 거예요 라고 해가지고 그걸 섞어서 부르든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내가 퀴즈를 낸 거야. 그럼 그 선택지가 있겠지. 그런 얘기 들어봤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술 같은 거 보면은 저거 속일 수 있을 거야 막 이러면서 마술 막 잘 못 본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 막 그런 얘기 막 하거든. 막 우리는 마술을 즐기는 게 아니라 저거 숨겼어 없었으니까 숨겼을 거야 막 이런 걸 막 찾느라 바쁘대잖아.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수학은 정답을 내야 돼. 근데 본인의 생각이 문제를 읽고 본인이 이해한 대로 생각한 걸 알려줘야 그 정답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얘기를 할 거 아니야. 어? 무슨 색이야? 빨간색. 회색이랑 빨간색 둘 다 있잖아. 이건 내 출제 의도가 그냥 색깔을 물었던 거야. 어? 색깔을 그냥 물어봤다고. 그럼 이건 무슨 색이야? 내가 이걸 뭐라고 했어? 이게 무슨 색이야? 회색이랑 빨간색이라니까? 어? 들었어? 회색이랑 빨간색이라니까? 내 출제 의도 이해했어? 어? 무슨 색이야? 이랑 뭐 흰색까지 생각할 수 있겠지. 출제 의도가 이랬으니까, 그지? 경향이 이거였으니까 이렇게 대비를 한 거잖아, 그지? 이것도 의도대로 정확하게 하라는 거야. x제곱의 개수가, 그러니까 봐봐, 얘는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 거야? 일단 꼭지점이 0,0이야.
그래프의 모양은 위로 위로 볼록이야. 폭은? 마이너스 아니지. 2로 해야지. 아 2로 하기로 한 거 아니야? 처음부터 마이너스 1을 한 번에 해도 괜찮은데 그걸 못했으니까 그냥 나눠서 하기로 했잖아. 음수를 따로, 숫자를 따로 하자고. 그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배운 대로 하라고. 배운 대로 안 할 거면 명확하게 정리된 대로 하라는 거야. 자, 다시 어떻게 됐어? 그래프가 x제곱의 개수가 일단 그래프의 모양이 위로 볼록이고 x제곱의 개수는 2인 친구가 된 거야. 폭은 그러면 아까 했던 마이너스 2x 제곱이 이 위로 볼록이었을 때 이 2x 제곱은 폭은 똑같은데 방향만 바뀐 상태라는 거 아니야? 됐어요? 그럼 이 두 개는 어때? 기억과 미음은? 모양은 똑같은데 또한 꼭지점도 같이 있는데 방향만 바뀐 상태지. 됐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됐어? 그럼 이거를 좌표 평면 위에다가 그대로 그려주면 두 그래프는 어떤 상태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 대칭 무슨 대칭? x축 대칭 그래서 x축 대칭이 기억과 미음이 된다는 거고, 됐지? 된다는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렇겠네. 즉 x축의 서로 대칭인 문제는 어떻게 풀면 된다? x제곱의 개수가 어떠면 돼? 부호는 같고 부호는 다르고, 다시 할게. 부호는 다르고 절대값은 어떠면 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기억, 미음 이외에 다른 문제는 뭐가 있어? 디귿 디귿과 비읍이 있겠죠. 얘들아, 니네가 봐봐. 난 지금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이렇게 못해 수업을. 다들 이걸 먼저 얘기를 해. 다들 그래. 어쩔 수가 없어. 시간이 많이 없거든. 현종. x축에 대해서 서로 대칭인 2차 함수가 왜 x제곱의 개수가 부호는 다른데 절대값이 같아? 재원이는? 소율이는? 근데 내내 이거 설명한 거 알고 있어? 이런 결론은 하등 의미가 없어. 지금 너희가 들었던 내용이잖아, 지금. 들었던 내용 아니야, 들었던 내용?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얘가 어떤 그래프라고? 꼭지점이 0,0인 아래로 블록인 폭이 그리고 하나 더 폭이 2
이만큼 저는 폭이 2인으로 합시다. 이게 좋은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좀 어려우니까 폭이 2인 포물선입니다. 됐나요? 됐어요 여기까지? 그럼 얘는 어떤 녀석이야? 꼭지점이 똑같이 꼭지점이 0,0인 위로 블록이고 폭이 2인 포물선이 됐대. 근데 주어진 문제에서 우리가 원하는 조건은 어떤 조건이야?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지금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을 기준으로 대칭의 그림이었으면 좋겠네. 그치? 그러니까 뭐 x축 대칭이라고 하니까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이 있다면은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위아래에 똑같은 모양이 자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 맞지?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일단은 x축에 대해서 대칭이려면 방향은 분명히 반대로 가야 되겠지. 그치? 그리고 꼭지점도 똑같이 같이 있어야 되겠지. 그치? 그리고 폭은 어때야 돼? 폭이 같아야 되겠지. 왜? 대칭이니까. 대칭이면 왜? 그거 왜 같아야 되냐? 대칭이라는 게 뭐야? 접었을 때 포개어지는 거 정확한 표현이야. 접었을 때 포개어지는 걸 얘기를 해. 그러니까 폭이 변하면 안 된다는 거야. 됐어 여기까지? 그러니까 주어진 문제에서 x축에 대하여 서로 대칭이라고 하는 이 조건은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다? 폭이 같으면 돼? 다시 한번 x축에 대해서 서로 대칭인 조건은 그럼 어떻게 돼야 한다? x제곱의 절대값은 같은데 같기만 하면 되는 거야? 같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 부호가 반대여야지. 된 거야? 됐어? 됐어? 현종 x축의 대칭의 조건이 뭐야? 소율이는? x제곱의 절대값이 같으면 부호가 반대. 재원이는? x제곱의 개수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야. 그 두 가지 얘기가 필요한 겁니다. 왜 그래야 돼? 근데 그거는 너무 넓은 범위로 얘기를 하는 거고 정확하게 구조는 얘기를 해줘야 될 거야. x축 대칭이라는 것 자체가 모양은 똑같이 생겼는데 방향만 반대가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근데 내가 지금 왜 자꾸 되묻냐면은 되묻는 이유가 뭐냐면은 생각을 하라고 되묻는 거야 지금. 외우라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돌아야 돼. 말은 조금씩 다 달라져. 당연한 거야. 얘들아 국어 지문을 읽고 영어 지문을 읽으면 다 똑같은 단어로 다 완벽하게 같은 문장으로 받아들여? 아니겠지. 내가 이렇게 들고 있기만 해도 이거를 한번 글로 써보라고 얘기를 하면은 선생님이 뭐 리모컨을 들고 있다. 어떤 누군가는 리모컨을 왼손으로 들고 있다든 뭐 여러 가지 표현 방식이 되게 다양하게 많아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방식들을 자꾸 얘기를 해줘야지 내가 그 단어로 들어가서 그걸 좀 더 이해를 할 거 아니야. 기계적인 부분이 아니야. 지금부터는 이게 고등학교 수학을 가서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해. 그러니까 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 선행을 하나도 못 나가고 오늘 만약에 처음 온 친구가 있었어. 근데 대칭을 모르는 거야. 대칭을 몰라. 근데 대칭은 이렇게 접었을 때 겹치는 걸 얘기를 해. 그럼 대칭을 안 거야. 저 단어를 대칭이라고 하는구나. 그리고서 오늘 배운 걸 배운 친구야. 얘가 더 빨라. 이 지경이면 얘가 더 빠르잖아. 얘들아, 지금 쌤 되게 별거 아닌 문제 가지고 되게 길게 잡은 거야. 이 별거 아닌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는 방식을 알아야 돼. 자, 봐봐. 야, 다시 마지막 한 번 더 써자. x제곱, x축에 서로 대칭이려면 x제곱의 개수가 부호는 반대이고 절대값은 같아야 한다. 처음 문제 보자마자 얘는 이거야. 그럼 쉬워지지 문제가. 기억 미음 디귿 비읍, 그치? 근데 지금 우리는 왜 시간을 오래 썼어? 왜 이건지를 보여주는 과정이었던 거야. 이걸 막 이것저것 건드려 가면서 그렇게 이해한다면 x축 대칭이야. 이거 그냥 다 그려봤어도 알 수 있는 거잖아. 얘들아,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문제를 이렇게 내도 이렇게 내도 이렇게 내도 풀 수 있다는 거야. 이걸 외워서 풀었다? 이거밖에 못 풀어. 물론 이것도 외우고 이것도 외우고 이것도 외우고 이것도 외우면 돼. 근데 문제를 이렇게 내면 못 풀어. 그 차이를 느끼고 그 차이를 극복하려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한다는 거. 자, 다시 904번입니다. 자, 이번엔 뭐래요? 이참수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걸 고르라고 하는데, 자, 일단은 얘는 어떤 녀석이야? 꼭지점이 0,0이고 위로 블록인데 폭이 3인 친구입니다. 됐죠? 자, 그럼 다시 쫓아가 봅시다. 1번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0이다. 맞다고 할 수 있을까? 맞아요? 왜 틀려? 애초에 0,0이라고 했으니까 패스. 자, 2번 축의 방정식은 x는 0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당장 별표 치고 갖고 와야 되겠지. 뭐 기억나면 방학 때 한 거 기억나면 너무 좋겠지만 당장 갖고 와야지. 왜? 뭐를 못 들어봤어? 축의 방정식이 뭐임?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렇게 됐어요? 축의 방정식은 땡겨서 바로 다시 한번 씁시다. x는 여기가 꼭지점의 x 좌표를 이렇게 쓸 거고, 다시 한 줄 더 쓸게. 꼭지점을 지나면서 y축의 평행인 직선입니다. 아이고, 예수. 식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적어줄 거고,
근데 꼭지점의 x좌표가 지금 뭐야? 꼭지점이 뭐야 지금? 그러니까 꼭지점의 x좌표는 뭐야? 그러니까 축의 방정식은 이미 x는 0이었던 거야. 됐나요? 자, 이번엔 904번입니다. y는 마이너스 3x 제곱의 그래프랑 다시 누구? y는 3x 제곱은 y축 대칭이라고 할 수 있을까? 될까? 돼? y는 3x 제곱은 뭔데? 꼭지점이 0,0이고 아래로 볼록인 폭은 3이야. 그러니까 폭은 동일해, 그치? 근데 위쪽에 있었던 원래 주어진 문제에서 나왔던 그래프는 위로 볼록인 상태인 거고, 다른 친구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상태인 것 뿐인 거지. 그치?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에 대한 차이인 것 뿐인 거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y축에 서로 대칭인 거 맞아? 아니죠. 둘은 무슨 대칭이야? x축 대칭이었던 거지. 그치? 그러니까 틀렸다고 할 수 있겠고. 4번 1,-3을 지난데 뭐 해줄 수 있어? 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대입. x자리에다가 뭘 대입? y자리에 뭘 대입? 대입하면은 성립합니까? 한다는 걸 볼 수 있겠고, 여기도 맞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 5번입니다. 주어진 y는 마이너스 3x 제곱은 y축을 축으로 하고, 근데 축은 뭐라고 했어? 아까 다시 한 번 더. 여기 축. 축의 방정식 뭐였다? 꼭지점을 지나면서 y축. 그러니까 세로선이야, 세로선. 오케이? 축의 방정식은 세로선을 얘기를 하는데,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었어, 애초에? 0,0이면서 위로 볼록인 포물선이었잖아. 근데 꼭지점을 지나면서 세로선은 뭐야? y축이겠지. 그러니까 y축을 축으로 하는 거 맞는 거야. 아래로 볼록인 거 맞죠? 위로 볼록이죠. 틀렸다고 볼 수 있겠고, 2번과 4번이 정답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엔 907번입니다. 다 써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한글을 되게 딥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지금 시험 대비를 준비를 하면서 매우 추천하는 방식은 뭐냐면은, 수를 연산을 쓰는 시간보다 한글로 바꾸고 한글로 대체하는 시간을 더 오래 썼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바로 가볼게.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포물선. 이걸 우리는 어떤 모양이라고, 어떤 식이라고 배웠어? y는 맞아요. y는 ax 제곱입니다. 여기 써 있잖아. 꼭지점이 0,0인 포물선이라. 됐죠? 근데 이 y는 ax 제곱이 몇 콤마 몇을 지난대? 그럼 x에다가 뭘 대입해? y에다 뭘 대입해? 대입을 하면 식이 어떻게 돼? 4a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럼 a는 뭐가 돼? a는 마이너스 4분의 3이 된다는 걸 볼 수 있겠죠. 이 참수의 식은 어떻게 생겼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마이너스 4분의 3 x제곱이다 라고 세워줄 수 있다. 됐습니까? 자,
일단 910까지 됐지? 앞쪽은 109 쪽까지는 하셔야 됩니다. 860까지는 하셔야 됩니다. 됐어요? 됐지? 소영이 지금 아까 그 테스트는 이 시간에 하는 게 아니야. 일단 지금 알겠지? 이거 풀이 조금 앞에 거 더 해줄 건데 그거 조금 더 봐. 대답도 조금 하시고 질문 앞에 거 더 해봐요. 칠백 784번 전 있어요. 자, 784번은 위쪽에서 정리했던 방식처럼 A 빼기 B를 뭐 해주는 거다? 치환하는 거다. 대문자 A로 치환을 하도록 합시다. 그럼 얘가 풀려 안 풀려? 인수분해가 돼 안 돼? 되잖아. 됐네 이렇게. 그럼 A 마사 곱하기 3A 더하기 2가 0을 만족을 하려면 라지 A 값이 4거나 아니면은 마이너스 3분의 2가 돼야 되겠지. 됐어요? 근데 주어진 문제에서의 라지 A가 스몰 a 마이너스 B잖아. 그런데 주어진 문제에서 스몰 a 마이너스 B가 뭐를 만족을 한대? 양수를 만족을 한다며. 그러니까 여기 주어진 문제에서의 A 빼기 B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4라는 걸 알 수 있겠고 A 더하기 B가 뭐인 걸 알 수 있어? 문제에서 6이라며. 이거 풀어주면 되겠죠. 지난 시간에 수업 안 들었어? 이거 위에 거? 그때가 빠진 거야? 근데 치환을 안 했어? 치환을 했으면 나왔을 텐데. 그럼 두 개 다 했어야지. 아니 봐봐, 되게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얘들아 두 개가 나왔는데 뭐를 쓸지 모르면 둘 다 해. 당연히 둘 다 해서 끝에까지 가. 왜 멈추냐고. 어? 멈추는 것 때문에 맨날 혼나고 있는 건데, 멈추는 것 때문에 혼나고 있는데 왜 맨날 멈춘 상태로 가지고 와서 질문을 하냐는 거야. 그게 답답한 거야. 땜이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풀기 위한 기술이 힘들어? 그게 아니잖아. 그럼 나한테 질문이 나오는 게 기술이 아니어야 되는데 그냥 계산한 거 가지고서 더 푸는 거 가지고 이거 선택한 이유 여기 위에 하나 요거야. 또 야 788번을 지금에 와서 질문할 거면은 너는 앞에 거를 다시 했었어야 되지 않아? 어? 윤정아, 질문 한 거가 했는데 뭐라고 해가지고 좀 저기 한데, 어? 넌 그럼 아까 했었던 거 이걸 다시 질문했었어야 되지 않아? 그럼 772번을? 어? 아, 근데 이거 진짜 너무 한 게. 근데 이거는 도저히 못 해주겠다. 진짜 마음이 그게 안 된다. 몇 번이 질문인 거야 지금? 이 질문이 뭔데?
2차 방정식의 근에 대한 설명 정리를 해주는데 우리가 근을 판단하기 위해 어떻게 정리해 줄 수 있었다? 근을 판단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이 가능했었다?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면 뭐다?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다. 그런데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면 중근을 갖는다.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으면 근이 없다. 그럼 주어진 문제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다?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12 빼기 m이 0보다 크면 다시 한번 36 빼기 12m이 0이면 36 빼기 12m이 0보다 작으면 이런 조건들을 갖는 거니까 넘겨서 정리해줬더니 m의 값이 3보다 작을 때가 되겠고 3일 때가 되겠고 m의 값이 3보다 클 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m의 값이 3일 때 중근을 갖는다는 맞다라고 할 수 있겠고 m의 값이 3보다 크면은 근이 없다도 맞다라고 할 수 있겠죠. m의 값이 0이 됐다는 얘기는 3보다 작다는 얘기니까 중근을 가질 수는 없겠지. 디귿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고 한 번 더 m의 값이 0보다 작은 값은 뭐 일단 요 안에 조건으로 가는데 m의 값이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근을 갖긴 하겠지 그러면. 그치? 그러니까 리을까지 정답이 돼서 기억 니은 리을이 되겠습니다. 또요. 자, 문제에서 음수인 중근을 갖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중근을 가질 조건이 기본적으로 뭐다? 판별식, 즉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한 게 0이었다는 조건이죠. 그럼 그대로 정리했을 때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해줬더니 144가 0이라는 걸 볼 수 있겠고 문제 그대로 풀어주면 a 값은 12 또는 마이너스 10이라는 걸 볼 수 있겠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개가 나오면 어떻게 해라? 얘들아, 두 개가 나오면 어떻게 하자? 둘 다 하자. 둘 다 해봐. 됐어요? 그럼 여기 양쪽에 3 나눠주면은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는 0,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는 0이 되면서 왼쪽은 x 더하기 2의 완전제곱이니까 만족하는 해가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오른쪽은 2가 나오는데 음수인 중근을 갖고 싶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만족한 a 값이 플러스 10이었어야 한다.